안녕하세요. VC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어느덧 2022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VC 뉴스룸에서는 올 한 해 VC 업계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요약해서 2022년 VC 업계 7대 뉴스를 선정했는데요. 자리에 더벨 안영훈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벨에서 벤처중개부를 맡고 있는 안영훈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 네. 먼저 2022년 올 한 해 이 VC 업계에 대해 이 총평을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2022년 VC 시장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꽃축제 그 이후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불꽃축제처럼 아름답게만 정의하면 좋겠는데요. 불꽃축제 그 이후라고 붙인 것은 어수선하고 말끔하지 못한 한 해였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올 연초만 하더라도 투자, 펀딩, 회수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 들어서는 투자가 전년 동기 마이너스 40%를 기록했는데요.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모태펀드 예산마저 작년 대비 40% 감소했는데요. VC 업계 분위기가 작년 같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부장님 말씀처럼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VC 업계도 유례없는 위기와 변화를 맞이한 것 같았는데요. 올 한 해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지 7대 뉴스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을 되돌아보며 또 2023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첫 번째 뉴스는 부장님께서 앞서 살짝 언급하셨던 내용인데요. 모태펀드 예산 감축입니다. 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2023년 모태펀드 예산이 2022년 대비해서 40% 줄었다는 뉴스인데요. 사실 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라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전부터 높은 정책자금 의존도는 문제로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하필 지금 혼돈의 시대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스타트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기 위해 해온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모태펀드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그 여파가 다른 출자자들한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민간 벤처 모펀드의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거시적인 대외 환경이 워낙 안 좋은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상향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모태펀드 예산 감축 문제는 저희가 저번 3분기에 다뤘던 내용인데요. 대외 경제를 비롯해서 투자 혹한기인 이런 상황에서 모태펀드 예산 감축이 VC 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라도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늘리는 게 어떨까라는 입장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2023년에는 VC 업계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희소식 기대해보고 싶네요. 그럼 다음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뉴스입니다.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죠.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한국벤처투자, 그리고 한국성장금융의 새 수장 취임 소식입니다. 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VC와 관련한 정부 그리고 LP 대표 수장들이 올해 다 바뀌었는데요. 지난 5월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취임식이 시작됐고요. 9월에는 한국벤처투자 유응한 대표, 한국성장금융 허성무 대표가 각각 취임했습니다. 벤처 생태계 구성에 새로운 얼굴들이 되신 세 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영 장관은 1세대 벤처 창업가이자 벤처캐피탈 대표를 지낸 인물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취임사에서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셨는데 퇴임사에서도 그 약속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응한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을 거친 산업 전문가이고요. 허성무 한국성장금융 대표는 KB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멀티에셋 운용 등에서 잔뼈가 굵은 대체투자 전문가입니다. 네, 장관님께서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까지 말씀하신 만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대표님의 경력이 정말 화려한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굵직한 경력을 지닌 분들이라면 벤처 투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벤처 투자 시장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가운데 LP의 핵심 축인 두 대표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고 위기 속에서 벤처 투자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민간 협력을 토대로 투자의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한 지원 및 협력 체계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아마 저희 뉴스룸 챙겨보신 구독자분들이라면 모두 아실 소식인데요. 3분기에 전해드렸었죠.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나온 금융권 연봉킹. 네, 바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의 김재욱 부사장에 대한 기사인데요. 다시 봐도 놀라운 숫자입니다. 263억 원. 제가 오는 길에 로또 당첨금을 검색을 해봤어요, 부장님. 얼마인 줄 아세요? 글쎄요, 얼마인가요? 네, 이번에 1등이 36억 원이더라고요. 물론 김재욱 부사장님께서는 실력으로 얻은 연봉이지만 이 숫자를 놓고 비교하기만 해봐도 엄청난 숫자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심지어 향후 4년간 비슷한 수준의 상여금을 매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20년간 언론계에 있으면서도 263억 원, 참 놀랍고도 개인적으로는 부러운 숫자입니다. 국내 대기업 오너들도 이 정도 보수는 별로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만큼 성과급 제도가 투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유입되고 그로 인해 모험자본 시장이 성숙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벤처캐피탈 업계가 무한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잘 짜여진 기반 위에서 많은 인재분들이 활약할 수 있는 그런 벤처 투자 시장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기사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부장님, 네 번째 뉴스는 제가 너무나도 애용하고 있는 어플입니다. 마켓컬리 IPO인데요. 기사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VC 투자금 회수 시장의 위기감의 시초라고 보이는데요. 실제 IPO 시장이 상당히 녹록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 회수 시장에서 IPO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문제는 IPO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회수 그리고 재투자라는 선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부장님께 듣기로도 현재 IPO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부장님, 마켓컬리란 말이에요. 사실 전 국민 마켓컬리 모르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마켓컬리 정도면 대중적인 기업인데 아무리 IPO 시장이 그렇게 얼어붙었다 한들 마켓컬리의 IPO가 계속 미뤄지는 이유가 뭔가요? 마켓컬리 IPO가 연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장 전 수요 예측 단계에서 원하는 가격을 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컬리의 기업 가치를 4조로 보고 투자했는데 상장 시 기업 가치가 4조 아래라면은 주요 주주인 앵커는 IPO에 동의할 이유가 없겠죠.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 가치가 그동안 고평가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가지고 최근 플랫폼 투자 심사 기준이 단순한 고객 증가수가 아닌 매출 증가세 혹은 BEP를 맞추느냐로 변경되고 있어가지고 네 번째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했나 보네요. VC 플랫폼의 투자 심사 기준이 단순 고객 수 증가나 인지도의 문제가 아니라 매출 혹은 BEP 달성으로 변경되고 있다니 이런 투자 심사 기준도 평소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켓컬리가 지난 11월 2일 서비스명을 컬리로 변경하고 또 뷰티 사업에 새로 진출하는 등 꾸준히 변화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컬리가 IPO에 성공하게 될지 저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네. 그럼 다음 기사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벌써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부장님. 네. 샤페론 상장 뉴스를 선정하셨는데 뉴스 선정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이오 특례 상장에 대한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져서 IPO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샤페론이 상장에 성공해서 투자금 회수의 발판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공모 가격이 시리즈 C 라운드 가격보다 낮은 역배 이후 상황을 앞으로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기사를 선정했습니다. 작년 연말만 해도 IPO 과정에서 장외에서 평가받은 수준보다 기업 가치를 확 높이는 전례들이 많았는데요. 정말 격세지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IPO 시장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 수요 예측의 난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요 예측이 흥행했음에도 주가 하락으로 공모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실패 이후 되려 주가가 급등한 경우도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 변화무쌍한 시장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미국 투자 회수 시장이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기사를 선정해 오셨습니다, 부장님. 네, 벤처붐이 일어났던 지난해 미국 회수 시장은 역대 최대인 7,81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1,0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피츠북이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해 7,814억 달러도 놀랍지만 올해는 또 반대로 1,0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니 너무 격차가 심한데요. 이렇게 최저치를 전망한 이유가 뭔가요?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불안, 금리 인상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미국 VC들은 3분기 기준으로 15대 1의 비율로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과거 대비 높은 투자 실패율을 겪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국내 벤처 투자 시장에도 아무래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국내 벤처 투자 시장은 미국 벤처 투자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유동성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엑시트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모로 시장 상황이 밝진 않지만 시장 유동성을 회복할 때까지 모두들 힘내서 버텨봐야겠네요. 네, 부장님. 네. 벌써 마지막 뉴스입니다. 네, 그러네요. 부장님께서 마지막 뉴스로 11월 4일 중기부에서 발표한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을 기사로 꼽아 오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정부는 4일 벤처 투자 활력 지원,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 선진 벤처 금융 기법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미국처럼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벤처 펀드를 조성해서 민간 중심의 벤처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부장님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간 벤처 모펀드 출자자에게 최대 8%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8조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서 벤처 투자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는 방안인데요. 사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민간 자금 유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 심리 회복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민간 벤처 투자 시대가 열릴지 기추도 주목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간 자금 유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이지만 이런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2023년에는 민간 중심의 벤처 투자 시대가 열리게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7가지 기사에 대해서 더벨 안영훈 부장님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어느덧 뉴스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부장님, 네. 오늘 출연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뉴스룸 자주 보는데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울지는 몰랐습니다. 그동안 하신 분들도 대단하신 것 같고 아나운서 분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VC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VC들 힘내십시오. 네, 부장님께서 잊지 않고 저도 언급해 주셔서 정말 감동인데요. 네, VC 채널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2022년은 어떠셨나요?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4계절 동안 VC 뉴스룸을 진행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또 영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VC 채널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저희 VC 채널 구독자 4,000명 돌파와 함께 채널 수익금이 발생됐습니다. 네, 수익금은 사실 아직 작지만 연말에 전액 사회 기부를 할 예정이고요. 출연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일상 속에서 작은 우연이 되어 또 훗날 큰 기회가 왔을 때 폭죽이 되어 터진다. 작사가 김이나의 책의 문장 중 하나인데요. 2022년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던 작은 우연들이 내년에는 큰 기회로 성장해서 화려한 폭죽으로 터져 그 꿈과 목표를 이뤄내시길 소망합니다. 모쪼록 앞으로 벤처 시장뿐 아니라 각자의 꿈과 목표로 나아가는 여러분들께 따뜻한 응원과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기자가 읽어주는 VC 뉴스룸 4분기.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2023년에는 더욱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VC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